네, 수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간밤에 미증시 주요 지수가 2% 이상 급락이 나왔고 오늘은 또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환율도 1,300원 선 위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주요 지수는 일제히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코스닥 시장은 상승 종목 수를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그래도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은 기관이 2,700억 원 가량 던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지수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단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죠. 머니맵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란불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더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이 와중에도 강하네요. 역시나 3%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대표주들 다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차 전지 쪽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LNF,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의 종목들, 자동차에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네카오도 빠지고 있고요. 지주사라던가 유틸리티, 그리고 철강 쪽 다 빠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좀 상승불을 켜고 있는 게 약간의 또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먼저 개장 특징주부터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그동안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었는데 또 일부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로봇이 이제 배달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관련주가 힘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들의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는 게 바로 로보티즈가 되겠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최선호주로 우리가 꼽아서 눈여겨보면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라바십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섹터가 안 죽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네. 오늘도 보니까 코스닥이 좀 더 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에서 지수보다는 종목 플레이가 강한데 여기다가 이제 또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샌드박스 규제 완화와 함께 나왔던 거의 처음 일이죠. 예, 이쪽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배달 로봇이 가게 되면은 인도로 가야 될지 도로로 가야 될지 네. 고민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 쿵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배달 로봇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럼 그동안 배달 오토바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네.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그런데 이쪽에서 변화의 가능성과 함께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움직이는데 근데 이게 지금 해서 완벽하게 이제 배달 로봇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살짝 더 붙은 시점이죠. 그런 쪽에서 지난 아직 고점대 부분이나 아니면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강하게 시킬 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기대감이 조금 좀 앞선 측면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그냥 단기적으로 매매 아니면은 그냥 전고점대 근처까지 왔었을 때 대응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또 워낙 특화된 배달 로봇과 관련된 쪽에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쪽으로 좀 더 확산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쪽을 통해서 배달 로봇이 또 커지는데 이건 또 약간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이죠. 주행 쪽의 모습이다 보니까 로봇이라기보다는 모빌리티와 연결된 주행기기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저희가 알고 있는 로봇 관련된 부품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차라리 그냥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으로 좀 더 연결돼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은 바라보는데 이거는 그 다음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로봇주가 주목을 받는 건 확실히 얘기 주셨듯이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자율주행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자 얘기 주셨거든요. 네. 어제장에서도 자율주행 차들 관련주들이 또 강한 흐름 나타냈었는데 그러면 종목 하나만 좀 꼽아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지금 종목 움직임들이 자율주행에서 국내 움직임 종목들의 네. 변화가 좀 센 것도 아닐 거고요. 근데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보여주는 셈이나 그리고 또 사이버 트럭 관련된 쪽에서 거기서 또 이제 라이다를 적용했다고 얘기를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라이다 관련주를 좀 봐야 되나라고 하는 좀 혼란스러운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아직 종목이 이거다라고 하기에는 저희 자율주행 관련주 적합한 건 저는 아직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하게 되면 그냥 캠트로닉스 정도. 네, 그래도 V2X를 기반을 해야 이것도 자율주행 로봇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 정도만 보고 있는데
아직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로봇주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바로 리튬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얀 석유 리튬, 이 약세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특히 금양이 8%대 또 강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 하이드로 리튬도 지금 현재 6%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들은 그러면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뭐 작은 종목이지만 50% 올라간 종목이 있죠. 리튬 관련된 종목이 이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각을 받는 것 같은데 네. 게다가 에코프로만 올라가면 우리 정체된 거 섭하지 그러면서 움직이는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리튬 관련된 쪽에 일단 가장 먼저 큰 시장이라고 하는 중국은 지금 보면은 CATL이 리튬 관련된 쪽의 업체들한테도 우리한테 가격 낮춰서 공급해라 라고 약간 압박을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또 리튬 가격이 아직 하향 정체된 모습을 봤었을 때 아직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기는 좀 힘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좀 다른 게 중국은 탄산 리튬 쓰죠. 우리나라는 수산화 리튬 쪽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가공업체들에 대한 부각들이 조금 더 이어지는데 솔직히 나머지 업체들 말씀하신 것 쪽에서 완전히 이게 이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나마 뭐 금양 정도가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미래나노텍 정도가 네. 얘기는 해서 뭐 사업을 한다고 할 수는 있지 않나 싶은데 나머지 회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파는 게 적정하게 올라갈 때 또 파는 게 그렇죠. 그래야 또 다시 흔들리면 살 수가 있겠죠. 지금은 네. 매도 입장입니다. 네, 지금 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만큼 보유자의 영역에서 매도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고요. 종목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금양과 미래 나노텍 정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개장 특징주들 질문 드려봤고요. 이어서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영풍정밀 확인해 볼 텐데요. 장시 대 최씨, 지분 경쟁의 캐스팅 보트. 지금 뭐 SM 인수전에 대해서도 참 뜨거운 상황인데 여기도 지금 뭐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나 봐요. 일단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경기 민감주 강화죠. 네. 두 번째가 지분 경쟁 이슈들 맞아요. 요즘에 또 행동주의 펀드까지 가세되다 네. 보니까 이런 지분 경쟁은 결국은 수급이라는 얘기겠죠. 매수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는 쪽이 이슈가 되는데 두 개를 다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쪽에서 원래 어제가 딱 대응하기 좋은 날이었는데 그러게요. 살짝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네. 네. 원고는 어제 썼습니다만 어제 이게 또 장중에 9%대 강세가 나왔죠.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영풍그룹 쪽에서 있었던 이제 산업용 펌프, 네. 밸브, 네, 네. 이쪽 관련된 쪽인데 어디 많이 쓰냐면은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들어가는 유체, 기체, 분체 이걸 이송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배관이나 펌프 이쪽은 또 부식이 좀 심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마모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국내는 좀 포화되는데 이번에 좀 뚫린 게 샤인 프로젝트죠. 이쪽에서 S-오일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살짝 높아가는 상황들인데 동남아, 중동 쪽으로 수출 확대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글로벌 에너지 플랜트 추세가 확대되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고려아연이 지금 계열사다 보니까 고려아연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비 투자하게 되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영풍 정밀에 또 수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쪽도 보게 되면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다라는 쪽도 바라봐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얘기해 주실 두 종목은 경기 민감주 쪽에서 뽑아주셨는데요. 최근에 또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경기 민감주에다가 지분 인수 경쟁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 복합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영풍 정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지분 경쟁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 최씨 대 장씨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거? 네, 최장 기간 또 뭐 이런 건가요? 이어질까요?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변화가 예전에 이제 역사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영풍이라고 하는 영풍그룹이 이제 그 창업자분이 두 분이 계신데 이쪽에 이름은 제가 그냥 네. 간략하게 네. 예, 장씨 일가, 최씨 일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때는 뭐 사이좋게 그래서 전자계열사와 그리고 뭐 고려아연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이좋게 지냈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 한때는 이제 고려아연 지분 가지고도 두 가문이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가 고려아연 가져가야겠는데? 라고 네. 하면서 지금 경쟁이 붙다 보니까
두 쪽에서 한 4%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약간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영풍정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풍정밀도 고려아연 지분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2%가 좀 안 되는 지분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영풍정밀까지 우리가 끌어당기게 되면 고려아연 지분을 얻을 수 있다. 일거양득이다. 라는 쪽에서 이 일가 쪽에서 영풍정밀까지 또 매수가 또 경쟁이 붙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최씨일가 쪽에서 약 한 30%, 장씨일가 쪽에서 한 2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이제 표대결 쪽으로 가서 이제 나중에 3월달에 주총 때에서 여러 가지 기싸움이 나왔을 때 지분 경쟁이 주가에 대한 또 다른 트리거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이 변화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뭐 이제 또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런 변화가 또 고려아연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에 좋았고요. 그리고 또 시총이 지금 현재 1,950억 정도까지 시총이 돼 있는데 그 정도 부분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싸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의 가치들은 보유하고 있는데 PBR이 0.5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가치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도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비싸지 않은 가격, 그러면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쪽에서 이제 경쟁이 좀 붙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직전 고점대 부근 정도 들어가는 첫 단계 한 16,000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보기에는 일단 업황과 함께 실적 변화가 좀 가세가 돼야 밸류가 확 벌어지지는 않을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는 실적 가지고 지분 경쟁까지 감안했을 때는 그 정도가 일단은 좀 한계가 아닐까라는 쪽도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또 이슈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더 탄력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던 영풍정밀은 목표 주가가 16,000원입니다.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게 또 지분 경쟁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지겠죠.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YG1 보겠습니다. 돌아온 시클리컬의 시간이다. 앞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최근에 AI나 로봇이 한창 핫했다가 이제는 조선, 철강, 건설, 화학 등으로 이 경기 민감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YG1의 시간이 돌아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엔드밀 1위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1위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민감주 돌고 돌면 이제 기계까지 움직이겠죠. 네. 그쪽에 가장 돋보이는 회사. 경쟁력 있으면은 당연히 눈길이 가겠죠.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YG1이니까 YG엔터 계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대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쪽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회사가 절삭 공구 관련된 쪽에서 엔드밀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뭐냐면은 저희가 드릴이 있죠. 네. 드릴은 구멍을 뚫습니다. 엔드밀은 이게 표면 보면 이렇게 약간 깎아서 매끄럽게 만드는 부분을 많이 하는데 글로벌 1위 지위 갖고 있고요. 또 비슷하게 뭐 탭 쪽은 글로벌 3위 이런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총리께서도 가서 중소기업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을 때 한국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방문했던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알아주는 쪽이고요. 세계 생산 제품의 80%가 수출하고 있는데 세계 75개국 나가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쓰냐고 하게 되면 IT 기기 쪽에 금속 가공할 때 또 쓰고요. 게다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쪽에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변화를 끌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변화가 아무래도 시클리컬 업종의 하나의 축으로서는 계속 또 기계 쪽도 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클리컬 업종의 시간이 다가온 만큼 여기서 이제 기계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IT 기기나 자동차나 뭐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정밀 가공에도 또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좀 꾸준히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올해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은 없을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계업종들도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큐의 확대가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코로나19 이후에서는 가장 눈여겨보는 게 신흥시장인 것 같습니다. 신흥시장에 대한 매출이 비중 확대가 확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도, 베트남 같은 경우가 이제 주문량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바라보고 있던 기존보다 또 다변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이 넓어가는 부분들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변화들은 또 이제 작년에 나왔던 시초 영업이익 호조세가 올해도 같이 이어질 수 있겠다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신흥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싸지 않은 가격대라고 하셨습니다.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지금 시총이 2천억대 정도 되는데요. 네. 배당을 300원 할 정도로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지금 주가는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잘 지지하고 나면 모멘텀 확보되면은 빠른 탄력 보일 수 있겠다는 쪽에서 무게를 두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 넘어가는 한 7,8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6,300원대로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YG원은 목표 주가 7,800원, 그리고 손절가 6,3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은 저희가 영풍정밀, YG원 이렇게 경기 민감주 두 종목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